예,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11번째인데요. 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오는 5일 북미 실무협상을 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도발했습니다. 네, 한편 이번 북미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비핵화 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이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인백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청와대에서 방금 오늘 아침에 있었던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 게 있습니다. 북한이 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 7시 11분 강원도 원산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그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가능성이다. 기존에 해왔던 육상에서의 어떤 발사체 발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SLBM 발사, 이게 어떻게 좀 일단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SLBM이라고 하는 속보가 지금 나왔는데 그랬다면 이게 확실히 북미 협상을 앞둔 미국 압박용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처음 속보 나왔을 때는 이게 초대형 방사포일지 아니면 그 신형 탄도미사일도 실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일지 이제 좀 봐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SLBM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면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둔 대미 압박용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원장님 이거 오랜만이죠. 북극성 계열이라는데 지난 여름인가요? 제 기억에 그 잠수함 개량형 잠수함을 김정은 위원장이 그 공장을 시찰했던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 왜 이걸 좀 이 시점에 쏘았을지도 궁금하고. 우선 보면 이제 잠수함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 300톤, 3,000톤짜리 잠수함이었다가 더 커진 거다. 보면 4,000톤, 5,000톤 될 거다. 그렇다 그러면 항속 거리도 하게 되면은 3,000km에서 5,000km 이상 가게 된다. 5,000km 바다로 나간다 그러면은 6,000km 정도면 더 쏠 수 있을 사거리만 나오게 되면 미국 본토를 완전히 다 공격할 수 있거든요. ICBM일 필요가 없죠. 예. SLBM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북극성 1호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그 주로 지금 한 8,000km 정도 좀 되는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거의 이제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SLBM을 지금 시험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정대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게임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실은 자그마한 무기 가지고 한국도 로키로 대응했었고 미국도 로키로 대응했었는데 이것이 SLBM이라 그러면은 전혀 다른 거다. 그럼 왜 지금 쏘았을까? 지금 그 최선희 제1부상이 어제도 이제 협상에 나서겠다고 그러면서 독특한 것이 장소도 나오지 않고 그냥 4일, 5일 하겠다. 국무부는 날짜도 밝히지 않고 일주일 내에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리 날짜까지 못 박아서 북한이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협상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선제적으로 지금 압박을 최대로 올려놓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북한으로 봤을 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국면도 몰려 있고 대선 국면도 몰려 있으니까 아마 이 북한 핵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기회가 지금이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패를 다 내놓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꽤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4일, 5일이라고 했었던 게 4일에는 예비 접촉을 하고 5일에 실무 협상을 한다고 했어요. 이 예비 접촉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색다른 것이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싶었는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상황이 그닥 쉽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예비 접촉도 안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만나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어제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 담화를 봤을 때 예비 접촉이란 말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동안 물밑 조율이 좀 잘 안 됐구나라고 하는 거죠. 실무 협상을 앞두고 예비 접촉을 한다는 거죠. 실무 협상을 하면 하는 거지. 실무 협상을 위해서 예비 접촉을 한다는 거. 예비 접촉 그날 또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말 잘 되길 바라지만 지금까지 상황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미국은 일자를 밝히지 않고 일주일 안에 만나겠다 하고 북한은 4일, 5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SL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 이번에 꼭 나오라라고 하는 대미 압박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거는 4일 날 예비 접촉하고 5일 날 이제 실무 접촉하겠다라고 일정을 북한 쪽에서 밝힌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협상이 잘 안 돼서 5일 날 우리가 계획했던 것조차도 못하고 있다라고 미국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포석이기 때문에 정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무 협상이 대단히 중요하게 지금 아마 문턱 넘는 데 중요한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9월 정도에 열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 달을 넘겼습니다. 근데 왜 또 5일이냐? 6일이 이제 북중수교 70주년 기념일이고요. 10월 10일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걸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외교 일정을 고려한 북미 간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셈법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떤? 일단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기에는 그걸 활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때 뭐가 나와야지 그 이듬해 일정들 중요한 기념일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보기엔 좀 상황이 촉박하다. 그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는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좀 실무 협정을 통해서 협상을 추진하려고 그랬던 것이고 예. 북한은 최대한도로 미국을 압박해서 새로운 계산법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계속 좀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 변수가 컸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난달 하고 8월달, 9월달 계속 중국이 압박을 계속 가해왔던 상황이 있었고 지난번에 왕이 부장이 중국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나고 그냥 왔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만큼 섭섭한 소리를 중국 측에서 했다는 이야기고, 중국 측의 섭섭한 소리 중에 가장 큰 소리가 제가 볼 때는 미국과 협상을 나서라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섭섭해서 안 만나줬을 가능성이 높은데 마지못해 어쨌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나온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양측의 셈법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건가? 이건 가장 최근에 이제 북한이 미국 측에 했던 발언들을 좀 보면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인 김성 대사가 했던 발언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떤 셈법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비핵화 얘기는 없고 북미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거에 그 기존의 입장을 계속 이제 되풀이하고 있는데 김성 대사의 연설에서도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정신에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어제 최선희 외무성 부상 담화도 비핵화 얘기는 없고 예. 조미 관계의 긍정적 발전, 그러니까 북미 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해서 어쨌든 북미 관계 발전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비핵화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 미국은 선 비핵화, 북한은 북미 관계 개선 우선, 그다음 후 비핵화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양측의 입장이 지금 전혀 접점이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무 협상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참 어려운 협상이 되겠다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예, 어제 국군날 기념식에 F-35A가 첫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 전략 무기인데 물론 뭐 SLBM을 발사하려면 사전에 뭐 준비가 있었겠지만 혹시 그거에 대한 반발로 오늘 뭐 발사를 했다 이런 뭐 설명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고 10월 1일 국군의 날이고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예정돼 있는 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북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우리 측에서 또 뭐 스텔스기나 신형 무기들을 또 공개하고 전력 증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이게 또 실무 협상,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한 발표가 있고 바로 다음 날 이렇게 SLBM급으로 지금 발사를 한 거 보면은 뭐 우리에 대한 경고 플러스 뭐 이제 미국 압박용 이번에 미국 압박용이 더 커 보입니다. 아마 통상적으로 우리에 대해서만 경고를 한다라고 했으면 단거리 미사일을 또 쐈을 건데 이제 그게 아니라 SLBM으로 지금 시험 가능성의 무게가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북미 협상을 압박하고 또 우리에 대한 경고는 기본으로 좀 하고 이제 그런 다목적 카드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의도를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데 오늘자 노동신문에서도 또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또 계속 이어갔습니다. 남북관계 교착 책임 전가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참 많이 맞물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F-35와 관련돼서 보면은 9월 9일날 최선희 이제 담화가 발표하고 9월 10일 날도 초대형 미사일 방사포를 발사하게 되죠. 그때는 사실 F-35에 대해서는 굉장히 로키로 전혀 공개 안 했던 상황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그때 뭐 다른 실험을 한 적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해서 보면 딱히 지금 F-35와 그렇게 등가시켜서 보는 물론 이제 북한은 사사건건 F-35에 대해서 계속 그 시비를 걸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거하고 등가로 보기는 좀 날짜로는 그렇다는 생각이 일단 우선 들고요. 예. 제가 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보면은 주로 이제 잠수함 기지는 그 위에 신포에 있습니다. 함경 남도에 있는데 북쪽에 있거든요. 예. 북쪽에서 이게 원산까지 내려오려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100km 이상이 걸립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잠수함이 이동했다는 이야기, 해상에서 발달했다 그러면 잠수함이 이동을 싣고 이동을 해서 쏘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추측해 보면 그렇다 그러면은 잠수함이 꽤 지금 정교하게
그 발진을 해서 움직여서 쏘았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이제 실전 배치에서 좀 보여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돼서 생각보다는 지금 상황이 꽤 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국이 물론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번 카드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협상해서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게 하는 강한 압박으로 하는 건데 그걸 알고 있는 북한에 미국에서 그러면은 그것을 그 압박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을 건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대치기를 할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텐데 좀 어려운 공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랜만에 북미가 한 자리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는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기대감은 좀 키워가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트럼프의 지금의 개인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굉장히 탄핵 위기에 몰렸다. 좀 민주당이 조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트럼프가 좀 헤쳐나갈 수 있을지 또 북한은 이를 어떻게 좀 활용할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봤을 땐 탄핵 제도 자체가 인용되기가 조금 힘든 구조이긴 하죠. 하원에서는 이제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다수이기 때문에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점치고는 있긴 한데 그 정치적 국면이 좀 몰릴 때, 수세에 몰릴 때 이제 뭐 두 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겠죠.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이제 북한과 낮은 수준이라도 뭔가 합의를 한다는 거. 근데 이제 역풍을 또 맞을 것이고. 근데 아니면은 이제 오히려 더 강경하게 또 북한에 대한 강공 모드로 다시 또 나가서 오히려 또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극한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북한도 지금 마지막 승부수를 좀 띄운 것 같습니다. 이번 4일, 5일에 만나자라고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지금 일자를 안 정했는데 날짜는 4일, 5일이야. 이번에 꼭 나와라고 하는 거를 확실히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의 처지를 역이용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예, 트럼프가 수세에 몰려있는 트럼프의 처지를 역이용하려고 좀 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트럼프를 버리는 걸로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탄핵될 것이다 판단했으면은 아마 예전처럼 예전에 미국 정권 교체기에 북한은 이렇게 웅크려들고 대화를 하지 않는 면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오히려 트럼프와의 담판을 그러니까 미국과의 담판을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중거리 미사일, 탄도 미사일 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유엔 결의 위반 소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제 여론전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열린 국제 학술에 의해 북한 측 학자들이 나와서 국제법 학자가 나와서 얘기한 게 논문 제목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계속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 기술을 계속 활용하겠다. 미국이든 우리든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누구든지 이제 기술을 다 주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논리 축적을 지금 또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이 과연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거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그렇지만 지난번에 하노이 사태 때 보게 되면요, 사실 북한이 조금 판단을 좀 잘못했죠. 그러니까는 그때 탄핵 국면 그 때문에 막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북한 쪽에서는 세게 요구를 해도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세게 밀어붙였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난 상황이 있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보면 북한의 이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고 정교하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예전에 김영철 있을 때의 모습이어서 그런지 지금 이제 참모들이 많이 바뀌어서 외무성 라인에 대해서 더 정교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 지난번 저는 그런 3법이라면 이번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북한이 트럼프가 몰려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런다. 제가 그 정도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말려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그거는 굉장히 낮은 수일 가능성이 높아서 예. 여러 가지 가위바위보 싸움처럼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여전히 저도 뭐 종잡을 수 없긴 한데 복잡해지고 있다.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올인해서 다 지금 모두 걸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뭐 그런 상황이라서 꽤 어려운 국면인데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4일 뭐 예비 접촉하고 5일 실무 협상할 것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신다는 겁니까? 네, 저는 실무 협상 저는 한 49%. 저는 그 실무 협상이 될 확률 49% 정도. 50%보다는 살짝 더 낮게 보셨네요. 그러니까는 안 될 확률이 49%, 성사할 확률이 예. 한 51%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뉴스까지 나오는 거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일단 실무 협상을 해서 조금 보이게 되면 아마
비건이든 평양으로 오락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평양에 가게 되면 실무 협상은 아주 그냥 대충 이루어지고 김정은 만나서 정상회담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비건은 돌아가서 아마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래 되면 최선희가 또 편지 들고 가서 정상회담 하자 이야기할 거고 뭐 이런 수준이 되면은 1차, 2차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실무 협상의 비중이 여전히 낮아지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지금 북한이 지금 협상 대표도 아직 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라고 최선희가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듯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전히 지금 협상 대표도 지금 공식적으로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다면 지금 최선희가 김영철 역할을 하게 될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대진 나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